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최근에 가계약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임대차 계약을 쓰지 않고 혹은 권리양도 계약을 쓰지 않고 계약금의 아주 극히 일부를 통장에 입금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가계약에 대한 것도 계약에 대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가계약이라고 해서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이 가계약도 계약의 범주로 본다는 거, 그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가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특히 저에게 전화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가계약 직전이거나 아니면 가계약금을 보낸 후에 이미 후회를 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법적인 다툼은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해보셔야겠지만 가계약금은 사실상 큰 돈을 입금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음을 그 상황에서는 맞닥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딱 하나거든요. 이 가계가 다른 임차인에게 뺏길까봐 불안하니까 돈을 입금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 가게가 금방 나갈 거다. 이 앞전에도 가게를 보러 왔었다. 그래서 아마 운이 나쁘면 당신에게 운이 나쁘면 이 가게는 그냥 팔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찾던 가게일 수 있는 거고, 하나는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소개를 해주시는 분이 이것을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혹해서 계약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실제로 이 가게를 뺏길 것 같다 라는 이제 느낌이 드신다면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때 주의할 점 제가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한다는 것은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불안정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완전한 계약. 그래서 나중에 이런 조건들이 구두상으로는 얘기했지만 나중에 조건들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나 카톡으로 이 가계약금을 입금하는 조건을 텍스트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 다툼에서도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월세입니다. 임대료요.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공동관리비예요. 이 공동관리비는 평당 뭐 몇천 원에서 평당 4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신축은 임대 평당 4만 원까지 가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실평수당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평수에서 공동관리비를 곱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령 실평수가 20평이다. 그럼 요즘 상가 분양하는 거 보면 거의 50% 정도 실평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평수가 40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4, 4, 16, 4만 원일 경우에 4, 4, 16, 160만 원이에요. 월세는 그렇게 높진 않아도 관리비가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공동관리비가 뭔지, 공동관리비가 이만큼 많은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특히 공동관리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라고 하면 보증금과 월세고요. 플러스 관리비까지. 이 관리비도 월세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월세가 얼마, 공동관리비가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보수적으로 월세 더하기 관리비가 임대료라고 그냥 보셔야 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는 전기료, 개별로 쓴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료 이런 것들 공과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매월 지불해야 된다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평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혹자들은 중개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이나 건물주분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계약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임대평수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실평수보다 조금 확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중요한 건 임대평수가 아니고 실평수이기 때문에 실평수가 몇 평인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독소 조항이 있는지예요. 특히 뭐 좋은 건물주들도 많지만 좋지 않은 건물주들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배려하지 않고 임대인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야 돼요. 기존의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도 좋고 새로 작성할 임대차 계약서도 미리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건물주 혹은 양도인 혹은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내가 작성해야 될 그런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받는 것이 좋고요. 다섯 번째, 임대 기간을 몇 년을 줄 것이냐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최근에 제가 자문해드린 분 중에는 이 소방에 대한 사항이 통과가 되지가 않아서 준공이 꽤 밀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장사나 영업을 하지 못하시니까 단서 조항에 예를 들면 준공이 떨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준공이 떨어진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든가, 예를 들면 준공이 언제까지 되지 않을 시에는 본계약은 위약금의 조건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라는 그런 단서를 문자로라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금액은 물론 점포의 규모 그리고 임대료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금액을 넣게 되면 나중에 돌려받기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못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기다려라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돈 때문에 변호사를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최초 그 가계약금을 넣을 경우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가계약금도 무리하지 않는 나중에 혹시라도 떼일 경우를 감안해서 큰 돈을 입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약을 위해서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계약자가 포기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가계약금도 높게 불러서 입금받을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몇십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불하고 계약의 의사를 밝힌 후에 비로소 임대차 계약 혹은 권리양도 계약을 작성할 때 계약금을 10%를 입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가계약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계약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 입금하는 것도 계약의 의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가계약금을 뗄 수도 있다라는 것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시고 주변에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에 가계약금 입금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공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